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몇 달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드디어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아, 그냥 다른 종목 살걸? 조금만 더 기다릴걸? 애초에 사지 말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버티다가 조금 오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냥 들고 있을까? 아니다, 지금 팔자. 아, 팔고 나서 더 올랐네? 이번엔 또 다른 후회가 시작돼요. 왜 그때 안 팔았지? 왜 그때 팔았지? 이게 반복이에요. 사도 후회, 팔아도 후회. 안 사도 후회, 안 팔아도 후회. 투자를 하면 할수록 후회만 쌓이는 이 이상한 현상.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할 건 종목 추천도 아니고 차트 분석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투자에서 항상 후회하는지, 그 심리적 구조를 파헤치고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이해하고 나면 차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얻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슈퍼마켓의 잼 진열대를 두 가지 버전으로 운영했어요. 하나는 잼이 6가지, 다른 하나는 잼이 24가지. 어떤 진열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을까요? 당연히 24가지 진열대였어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잼을 구매한 비율은 어땠을까요? 24가지 잼 앞에 선 사람들 중 실제로 구매한 비율은 단 3%. 6가지 잼 앞에 선 사람들의 구매율은 30%.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의 역설, 영어로 paradox of choice라고 불러요.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 뇌는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다고 인식해요.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놓친 게 5가지지만 2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놓친 게 23가지잖아요. 이 놓친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가 고른 게 최선이었을까? 다른 걸 골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후회예요. 그리고 이 후회가 투자 세계에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작동해요.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만 해도 수백 개예요. 미국 주식까지 열면 수천 개가 되고 ETF, 채권, 금, 원자재, 코인까지 합치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선택지가 앞에 펼쳐져요. 여기서 잼 실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뭔가를 선택한 순간 이미 후회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더 올랐어요. 그 순간 SK하이닉스를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 카운터 팩추얼 싱킹이라고 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다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이 반사실적 사고가 투자자에게 두 가지 나쁜 결과를 만들어요. 첫 번째는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 올랐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20% 올랐어요. 내 자산은 10% 늘었는데 기분은 손해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익을 봤는데 심리적으로는 손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후회가 다음 결정을 망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더 올랐다는 걸 보고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사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뇌동매매예요. 후회가 이성적인 판단 대신 충동적인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선택의 역설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극대화자, 맥시마이저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해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고 싶어요. 가장 수익률 좋은 종목,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원해요. 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불행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설령 좋은 수익을 냈어도 더 좋은 결과를 냈을 수 있는 다른 선택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극대화자는 성공해도 후회하고 실패하면 당연히 더 후회해요. 두 번째는 만족자, 사티스피서예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좋은 선택을 추구해요.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충분한 선택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만족자의 태도예요. 최저점을 노리지 않고 최고점을 욕심내지 않고 충분한 수익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만족자는 극대화자보다 객관적인 성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만족자가 이겨요. 왜냐하면 극대화자는 끊임없는 후회와 스트레스 속에서 잦은 매매를 반복하다가 결국 지쳐서 시장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비교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내 연봉이 500만 원 올랐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옆 동료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투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내 포트폴리오가 15% 수익이에요. 괜찮은 성과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코인으로 300% 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갑자기 내 15%가 초라해 보여요. 이 비교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비교는 항상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된 것만 말하거든요. 코인으로 300% 먹은 사람은 자랑하지만
코인으로 90% 날린 사람은 조용해요. 우리는 성공 사례만 듣고 그걸 기준으로 내 투자를 판단해요. 이건 완전히 왜곡된 비교예요. 그리고 이 비교가 무리한 투자를 만들어요.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소식에 흔들려서 내 원칙도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이 남보다 더 버는 것이 되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돼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모든 걸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후회가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 뇌는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해요. 심리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나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나만의 투자 유니버스를 정하는 거예요. 선택지를 줄이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S&P 500 ETF와 국내 시총 상위 10개 종목만 본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줄어들면 후회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SK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어도 내 유니버스 바뀌면 그냥 남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매수 후에 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사고 나서 매일 호가창 보면 안 돼요. 뇌가 매일 비교하고 후회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매수할 때 기간을 미리 정해요. 나는 이 종목을 최소 1년은 본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수익률 확인 앱을 지우거나 알림을 꺼버려요.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 뇌는 어느 순간 자기가 선택한 걸 정당화하고 만족하기 시작해요. 이게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 해소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내린 결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정하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익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사기 전에 이 종목에서 얼마가 되면 팔겠다고 미리 정해요. 20%면 팔겠다, 혹은 2년 뒤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기준이 왔을 때 반드시 지켜요.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준 없이 투자하면 항상 팔 타이밍을 못 찾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고점에서 못 팔고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게 돼요. 미리 정해둔 기준은 뇌가 욕심을 부리는 걸 막아줘요. 네 번째 방법은 투자 일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산 이유를 적어요. 나는 이 종목을 이런 이유로 샀다. 팔 기준도 적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판다.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이렇게 적어요.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운 건 이거다. 자책 말고 학습이에요. 이걸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내 결정의 패턴이 보여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뇌동매매를 하는지, 어떤 편향이 있는지가 기록에 남아요. 다른 하나는 손실이 와도 덜 흔들려요. 이게 내 성장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후회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택이 존재한다는 믿음이에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신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좋은 선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0점짜리 선택을 못했어도 괜찮아요. 내가 정한 원칙 안에서 충분한 기준을 만족하는 선택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장기 투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워런 버핏이 한 말을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돈이 이동하는 장치다. 조급함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타이밍을 놓칠까봐, 최고의 종목을 못 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충동을 만들고, 충동이 후회를 만들고, 후회가 또 다른 충동을 만들어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오늘 드린 이야기예요. 선택지를 줄이고, 번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충분한 기준을 미리 정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배우는 것.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투자자는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아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 투자 유니버스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목, 어떤 자산만 볼 것인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